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다냐쌤은 이번엔 숨고르기 과정, 종목 장세는 지속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3디플, 미마이크로 OLED 업체 인수, 여기서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을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먼저 다냐쌤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 씨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난항을 겪게 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에 대한 우려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더해서 국채금리 상승까지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거는 결국에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쉽게 끝나면 재미가 없을 거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얻으려고 그런 과정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전히 서로 간의 어떤 이해득실 부분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만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제시해드렸던 가격 돌파 후에 지지받는 모습 보여주면 결국에 시장은 신고가 돌파 시도는 나올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숨고르기 장세가 전개될 거죠. 이러한 숨고르기 상황에서도 시장은 이제 종목 장세들은 지속될 거예요. 시장으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지수 조정을 보더라도 종목 장세는 지속되니까 크게 염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은 결국에 3차 부채 한도 협상이 아무 성과 없이 종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디폴트 우려감에 대해서 더 불확실성을 높여줬고 그다음에 미국 역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가정 살림살이가 10년 내 최악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비용은 증가되고 있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그래서 소비까지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5월 제조 PMI가 48.5로 위축세로 전환됐죠. 그러면서 최근 3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다는 것 때문에 또다시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종결될 것이고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종료됐을 때는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이런 요인들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종별로 보더라도 대부분 다 약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5월 25일 큰 일정이 있다. 제약바이오. 그래서 오늘 또 미국 시장은 제약바이오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석유와 항공주들, 특히 은행주들까지도 나름대로 이제 약세에서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연료 전지, 여행 섹터, 그다음에 비철금속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ETF 시장에서는 원유라든가 대마라든가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터 이런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종목 장세가 지속될 거 있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버핏의 선견 지명이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5대 종합상사 지분을 늘리면서 5대 종합상사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또 엔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니케이 지수 신고가 요인인데 지금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런 관망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들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나왔죠.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까지도 이제 동참하겠다 발표하면서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했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니케 역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이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하반기 대출 우대금리 CP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관련 대립이 격화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외국인들 매도 증가되면서 낙폭이 크게 나왔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GDR을 통해서 해외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꾀하려는 그러한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해외 자본 조달을 꾀하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차질이 우려된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마이크로베스트에 대해서 2억 불 보조금 지원할 것을 중국 기업이라는 그러한 의구심 때문에 보조를 취소했다. 이것이 결국에는 미중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그런 우려감이 나왔고, 그다음 바클레이즈에서도 중국의 GDP 성장률을 5.3%로 하향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6월 제조업 경기가 13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중국 시장에 급락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인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 인플레가 3개월째 하락하고 이로 인해서 한은이 3개월 연속 금리 동결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융투자자들이 이틀 연속 매수했어요. 그러면 오늘 금융투자가 이틀 연속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지금까지 금융투자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 2박 9번 매매하면 3일째는 대부분 매도했기 때문에 오늘은 금융투자들이 매도 전환하는지 매수하는지 이것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국내 시장 역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미국이 대중 반도체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시켰고 어제 일본이 동참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에도 참여를 요구할 강도가 더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 아니냐, 한한령이 다시 강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네이버 차단을 했고 또 국내 배우의 중국 방송 출연 코앞에서 출연 취소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때문에 한중 관계가 더 냉각된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나올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기업 경기 전망이 15개월 연속 부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체율까지 은행 연체율까지도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 수출과 소비가 급감하면서 전형적으로 경기 침체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국내 지표 시장에는 이게 가장 큰 부담스러운 요인이고 여기서 심리를 개선하려면 한중 관계 냉각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제스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불거졌을 때는 시장의 조정이 조금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공매도가 이제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어제도 6% 감소한 4,200억 공매도 기록했고 기관들 역시도 1,2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28%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공매도 감소한다라는 것은 6월 옵션 만기 이후에는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 상황에서도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죠. 어제 원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역외 시장에서는 1319원 83전으로 원화가 약 6% 절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가 다시 약세 전환되는 모습도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공매도 부분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포인트를 맞춰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금융투자가 매수 나서면서 535 매도 전환했어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모처럼 또 601억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선물에서는 순매수 기준 유지에다가 어제 26억 매도 전환하면서 코스피와 선물 매도 전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어제 금융투자들이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유발했지만 거래대금은 감소한 모습이죠. 10% 감소한 7조 4,400억 기록했고 코스닥은 약 14% 증가한 9조 6,100억으로 했거든요. 어제
에코프로 관련 배터리 관련주들이 좋으면서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됐지만 오늘 시장에서 또 이제 에코프로가 시간에서는 에코프로 삼형제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강세가 이어지면 코스닥 역시도 좋은 모습이겠지만 약세 전환했을 때는 또 흔들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보드게임 예탁금은 어제 소폭 증가한 모습이고 CMA 역시도 소폭 감소했고 마켓머니가 지금 이제 3일 연속 감소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마켓머니 펀드로 자금이 1조 원 이상 유입된다면 여기서는 강한 반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은 미국 시장 영향으로 그다음에 이틀 동안 상승했던 거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 증가되면서 국내 시장 하락 출발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거는 제약바이오 쪽과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수소 이런 섹터에서 우리가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6월 1일 부채한도 만기, 그 기일까지는 협상이 잘 된다라고 하면 올라가겠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등락을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숨고르기 국면, 900일 일분 평균으로 코스피가 지켜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제재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10% 증설은 용인해 달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받아들인다면, 일본에서 받아들인다면 이런 것들은 큰 부담은 없겠지만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를 하고 한국의 강력한 동참을 요구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다음 6월 둘째 주 목요일 내마녀의 날이 있죠. 그래서 금융권 부실 증가 부분도 단기적으로 우려스러운 요인이기 때문에 호재와 기대 심리와 악재가 반영되는 그런 모습에서 6월 내마녀의 날까지는 지수는 박스권으로 등락을 보일 수 있고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노력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였을 때 시장은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 시점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들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이슈 섹터들 적극 수익 추구 전략 아직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준비된 것들을 보면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네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겠고 오늘 이제 국내 정치에서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장관과 면담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신공항이라든가 이런 관련주가 한번 움직이 봤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정책적으로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이라든가 디지털 관련주들 매수 유입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총리가 충북 오송에 바이오 기업 현장 방문을 하기 때문에 오송 소재 바이오 기업들 한번 잘 봤으면 좋겠고 오늘 한국과 독일 에너지협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 움직일지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두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명신산업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수혜에 입어서 최대 실적을 낼 거란 전망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 종목인데요. 코아시아가 일주일 만에 수익률은 35%대 넘어서고 있습니다. 점검 도와주시죠. 이제 명신산업 같은 거는 이익률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분기 연속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을 상회했다라는 것은 실적 호전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차량 경량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핫스탬핑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국적 기업, 전기차 대기업과의 매출 성과 증기 이런 것들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준비는 되게 좋아요. 하지만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22,500원, 22,500원 또는 22,000원을 지지받는다면 이거는 25,000원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22,000원 지지받으면 우리는 25,000원까지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 이것이 테슬라와의 협력이 부각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일단 이거는 차량용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성장성은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9,200원을 지지받는다면 직전 고점 1,800원에서 11,500원까지 유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핫테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소 관련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EU 집행위원장들과 수소 공동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인천의 모든 시내버스가 수소버스로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럼 수소 관련주로 해서 JNK 히터라든가 현대, 로템, 일진, 하이솔루스 이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오늘 이제 시장이 조정을 보이니까 우리는 대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죠. JNK 히터를 6,500원부터 한번 시초가까지 노려보시고, 손절 가격은 6,400원 짧게 보시고, 목표가는 7,180원 이거 돌파해서 직전 고점 7,900원까지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 JNK 히터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냐쌤과 함께 했고요.